근과 개수의 관계는 정말 이름 그대로 근하고 개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게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 됐을 때, 이때 a, b, c가 개수가 되는 거고, 근은 뭐로 났죠? 근은 알파, 베타라고 났죠. 그래서 요 두 개, 근하고 이 알파, 베타라는 근을 우리가 이제 근을 지칭할 때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라고 근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2차항의 개수를 a, 1차항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보통 근거 계산을 많이 쓰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보통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찾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틀어도 돼요. 어차피 하는 경우를 없어서 두 근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겠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된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이제 근거 계산 문제고, 요게 엄청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나오냐? 이거를 우리가 중3 때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배운 거 위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얘기가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 들어간 뭐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근거와 계산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근거와 계산 관계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뭐랑 연결된다겠죠, 이게? 곱셈공식 변형하고 많이 연결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혼도 불가능하다. 얘네들은 이제 평생 붙어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싫어져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대표 7번 문제가 근과 계산기를 쓰는 거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나오는데, 딱 봐도 뭐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보자마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산기 쓰면 3이 나오겠고, 이 공식 쓰면 이제 알파 베타 더하기 3이 나오겠고, 알파 베타를 곱한 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게 공식이죠. 다 유도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뭐 3식을 보시면 뭐 다 근의 공식이 나와요. 모든 유도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써서 최고차항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하면 3이 나오겠고요. a분의 c는 최고차항 1이고 c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인데, 당연하지만 우리가 뭐 다항식에서 했겠지만 이런 분수식이 나오면 다 어떻게 해서 계산했죠? 통분해서 계산했죠. 뭐 우리가 분수식 할 때 통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돼서 이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1다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마 3이 나온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뭐 두 번째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다. 집어넣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에서 9 더하기 2는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혹시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요 이 알파 베타를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하겠어요.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의 공식 쓰면 알파 베타 나와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근의 공식 쓰면 알파 베타 나옵니다. 뭐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풀었으면 이제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랬니?가 되는 거죠. 왜냐 너무 힘든 길을 가야 되니까. 왜냐면 알파 베타 통해서 야 제곱한다고 생각해봐라. 거기서 복잡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근과 계좌 관계를 통해서 계산해야지만 계산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얼마 빼면 되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에 있죠? 그대로 넣는 거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빼는 거죠. 9 더하기 4니까 13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다가 가로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셈공식 변형이죠. 그대로 넣는 거죠. 3 집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더한 거는 3 해가지고 계산하면 27 여기 플러스 9가 돼서 답은 36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곱셈공식 변형과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심심할 때마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시역 더하기 문제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1단원을 잘 공부를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183페이지에 보면 7-4번이라고 해서 C역 더하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왜 C역 더하기가 됐을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의 주인공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7-4번을 보면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3인 거는 그냥 뭐 공식을 쓰면 곧바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면 공식이 너무 어려워서 외울 수가 없다, 이런 친구들이었다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오면 안 된 친구들이었죠. 뭐 이 공식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다 풀어요. 이렇게 놓고 푸는데,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이거예요. 알파 옷은 베타 옷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4승 베타 4승 플러스 알파 3승 베타 3승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이거로부터 이걸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곱셈식 변형 문제에서 어렵게 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서 근거와 계수형이 끝난 거야. 운명을 다 했어요. 근과 계수형 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실제 보면, 아니 이게 뜬 게 끝이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뭘 더 없다니까.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의 싸움이 이제 남은 거죠. 슬프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윤아,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차수를 낮춰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식을 나왔을 때 차수가 높으면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낮추는 방법은 지금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항상 여러 가지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는 얘는 일단 곱셈공식 변형으로 그냥 구해요. 그 다음에 4승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하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뭐를 빼면 돼? 2알파 베타를 빼면 되니까 이거를 구해서 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배운 공식은 몇 차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3차까지밖에 없으니까 4차, 5차, 6차, 7차는 너희들이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공식만 달달 외워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은 공식 외워서 풀 수 있게 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보고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알파 4승, 베타 세상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되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제곱해요. 마이너스 2배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해서 얘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자리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리일 때인데 이 공식에다가 알파 자리 알파 제곱 따라 베타 제곱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 4승, 베타 4승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한 게 마이너스 5잖아. 그럼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몇이 나오는 거죠? 25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니까 이거 뭐 된 거야? 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에 18을 빼면 7.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알파 5등, 베타 5등 또 어떻게 구하냐?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 공식이 나왔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알파 5승, 베타 5승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냐? 알파 3승, 베타 3승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곱한 거. 왜냐면 3승하고 2차는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공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전개하면 뭐가 나오는지를 전개해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의 5승.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베타 5승이니까 이 전개한 거에서 요걸 빼주면 돼요. 요걸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개하면 이게 나오니까 이걸 빼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또 묶여요, 안 묶여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묶이냐, 안 묶이냐? 이게 묶이는 거예요.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5승을.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다 전개해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전개를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진짜로 이제.
아주 심각하다. 뭐 근데 사실 뭐 전개 못할 정도면 중학교 때부터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겠죠. 뭐 고등학교 와서 문제만. 하여튼 결론은 이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차수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우리 황윤아, 뭐가 있을까요? 차수를 낮추는? 제가 저 방법으로 풀긴 했거든요. 이 방법 썼어요? 네. 이제 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야. 이런 방법들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 풀다 보면 이제 아씨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뭐 구할 게 많아. 그래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너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우리가 차수 낮추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눌 때는 나누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나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되냐? 얘를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온다는 거야. 근이니까.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4승 플러스 알파 3승을 얘로 나눠요. 나눠서 차수를 떨구는 거죠. 얘가 이게 차수 떨구는 방법 중에 나누는 방법을 되게 많이 쓴다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따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4승 플러스 알파 3승이랑 베타 5승 마이너스 베타 4승 베타 3승을 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눠요. 나눈다는 거야.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4승 더하기 알파 3승을 뭐로 나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 알파 3승이 들어가겠죠. 그럼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4승 플러스 3알파 3승이 나온다. 빼겠죠. 빼면은 마이너스 2알파 3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돼요. 또 나눠요. 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누면 마이너스 2알파 3승 플러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니까 또 빼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시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눈다면 하게 되면 또 나눠요. 마이너스 2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6이 빼요. 뭐가 나오냐? 4알파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 뭐라고 같냐? 4알파 플러스 6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항등식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위화되는 항등식을 써볼게요. 알파 5승 마이너스 알파 4승 더하기 알파 3승은 내가 지금 얘로 나눴어요. 얘가 0인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로 나누면 몫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가 4알파 플러스 6이 되는데 얘가 0인 거예요.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다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아진다? 얘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 확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4알파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예요. 똑같겠죠. 얘는 뭐가 되겠냐? 4베타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수가 겁나 쉽게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얘를 바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6 더하면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 몇이죠? 1이잖아. 4 더하기 10이라는 거야. 답이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는 거죠. 뭐 해설제 이런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선생님 해설제 잘 보지 않아서. 하지만 첫 번째 방식은 가장 제너럴한 방법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근데 항상 제너럴한 방법에는 당연하겠지만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들이 우리가 차수를 낮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는 거죠. 이 방법이 계산은 더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더 쉽겠죠. 차수를 낮추는 거야. 내가 이제 항상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식을 정리할 때 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미지수를 어떻게 한다? 줄여요. 무조건 줄이는 거야. 왜냐면 미지수가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식을 보기가 편한 거야. 두 번째는 차수를 어떻게 한다? 낮추는 거야. 무조건 차수를 낮추는 거야. 그래야 식이 간단해지는 거야. 세 번째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한다. 이게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가르치진 않지만 이게 식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푸는 거죠. 어떻게 차수를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우리 성윤이가 풀었던 방법대로 열심히 막 노가다 하면서 어렸을 때 풀었겠죠. 근데 그걸 풀할 때 이제 이거 복잡한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수학을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뭐 당연하겠지만 아우 지겨운 놈, 나 보기만 해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로 수학을 조금 더 나는 더 간단한 방법 풀고 싶다. 나는 해설지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이 개념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찾아보는 게 그게 수학의 이제 묘미가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합니다. 안 찾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지에 있는 방법만 달달 외우는데 전혀 사실 의미가 없는 짓이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지름길입니다. 아마 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마 성윤이가 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맞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겠고 선생님은 어차피 해설지를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과 다른 방법을 풀었는데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흡수하면 된다 안 된다?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복잡하게 문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가장 쉽게 푸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누가 오더니 줬는지만 딱 하더니만 답은 이거야. 이런 게 대부분 그런 데서 온다는 거야. 뭐 이게 하루아침에 따여진 게 아니라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대표 8번인데 항상 앞으로 물어봤다면 어떻게 물어본다? 뒤로 물어본다는 거야. 항상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죠?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근과 기회관계를 찾았죠. 그럼 거꾸로는 뭐야? 근과 기회관계를 먼저 찾아서 뭐를 만드는 거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항상 앞뒤로 가는 게 가장 기본인 거야. 모든 수학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갔어. 근데 앞으로 가는 걸 애들이 더 쉬워해. 항상 문제를. 내가 항상 애들 물어보면 앞으로 가는 건 잘 돼요. 근데 뒤로 가는 게 잘 안 돼.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대표 8번은 뒤로 가는 걸 물어본 거야. 2차 방정식을 구해내라. 그네 줬을 테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 라고 줬고 그때 두 분이 마3과 2가 나왔다. 그때 a, b를 먼저 찾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찾느냐면 거꾸로 하는 거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인수정리로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인수정리로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를 배웠죠? 이번 단원에서는 근과 기회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고 2차 방정식 찾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풀어도 돼? 근데 근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인수정리 때문에 근이 마이너스 3이면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되죠?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거꾸로 푸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2가 근이니까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곱해서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단원의 개념을 곧바로 쓴 거 안 쓴 거야?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개념인 거고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냐? 이 방법 말고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통해서 연습해 보자 라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근과 계수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수학을 못하냐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나왔을 때 과거의 것만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로 수학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무조건 익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중요해요. 그래서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구해요. 두 분의 합이 몇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두 분의 곱을 구해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뭐를 만드는 거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부호는 맞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2차 방정식 만들 때도 x제곱 쓰시고 여기 부호 반대로 해서 1차 계수 집어넣으시면 돼요. 항상 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넣으면 돼요.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근과 계승에서.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예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항상 옮겨갈 때도 2차 방정식 만들 때도 마이너스 부호 생각해서 해야 되고 얘는 a분의 c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항상. 부호가 이제 변화가 없다.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A가 여기서 뭐라는 얘기죠? A는 1이다. B는 뭐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과 계승을 거꾸로 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다 알아. 다 너네 알고 있는 거 다 알지. 이 방법을 고수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이 방법을 나중에 더 많이 쓰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연습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은 0인데 이때 여기서 이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뭐를 구하라고 했지 이제?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근각에서 다시 쓰라는 거지. 뭐 당연히 이제 딱 봐도 몇이냐? 이거 부호 반대니까 6이라는 거죠. 근각이 이게 끝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거꾸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건 항상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약간 더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약간 더 변형을 이제 시키는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6이 0인데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근각에서 써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6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근각에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인데 이거의 근은 지금 뭐라고 됐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에요. 두근이. 그래서 여기서도 근각이성이 쓸 수가 있어요. 두근의 합을 구하면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죠. 이게 두근의 합이겠죠?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네, 두근의 곱도 구해요.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게 몇이다? b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무조건 나와요. 왜 나오냐? 미지수가 몇 개죠? 알파, 베타, A, B에서 미지수 몇 개죠? 미지수 4개예요. 근데 식 지금 몇 개 나왔죠? 식 4개 나왔죠. 무조건 풀린다는 얘기야. 미지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으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근본이죠. 연방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돼? 2잖아. 2가 넘어가면 마 4죠. 이게 A예요. A가 마 4.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개를 때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B인데 알파 베타가 A였는데 구했어요. 마 4예요. 알파 베타 곱한 거는 6이에요. 그럼 B가 나온다는 거지. 그냥 집어넣으면 6 빼기 4니까 2 더하기 니까 B는 몇이 난다? 3이 나오는 거죠. 또 B는 3이에요. 그래서 근거하게 된 게 두 번 써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하자 안 구하자? 구하자 이런 문제예요. 뭐 되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거죠. 단지 이제 한 번만 근거계산 쓰면 너무 쉬우니까 양쪽에서 근을 약간 변형시켜서 근거계산 두 번 쓴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찾자.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또 이제 시역 더하기에 보면 8-4번에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내가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8-2, 8-2, 8-3은 혼자 풀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걸 잘 이해했는데 못 푼다 그럼 앞에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다시 풀려야 돼 무조건. 그래서 조금 막힐 만한 것만 풀어주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좀 내가 풀어줬으니까 집에서 안 풀어라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다 풀어봐야 돼요. 근데 잘 못 풀 것 같은 것들만 좀 풀어주는 거야. 8-4번도 이거 항상 뭐 얘기하지만 애들이 눈이 뼈가지고 맨날 뭘 잘못 보죠. 그죠? 그죠? 좀 잘 봐라. 뭐 이러고 싶은데 애들이 이제 안경을 안 썼던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잘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를 잘못 봤다는 거죠? B를 잘못 봤다는 거야.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럼 B는 쓰면 안 돼.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죠? A하고 C죠. A하고 C니까 두 근의 곱만 갖다 쓰는 거야. 두 근의 곱. 근데 이때 근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뭐라고 했죠? 근은 마이너스 4랑 3이죠. 두 근의 곱만 쓸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B는 갖다 쓰면 안 돼. B를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돼. 그래서 A랑 C를 관련된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누구가 된다? 두 근의 곱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랑 3이랑 곱한 거.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만 살아남는 거야. 첫 번째에서. B는 잘못 봤기 때문에 B가 들어가는 공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수연이는 또 뭐를 잘못 봤죠?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러니까 수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빨간색으로 쓰자면 이제 C를 쓰면 안 돼요. 걔는 이제 C를 또 잘못 봤어요. 그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이 나오는데 2-루트7하고 2+루트7하고 그럼 이제 C를 잘못 봤으니까 이제 A, B가 들어간 것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죠. 두 근은 합해요. 2-루트7하고 2+루트7을 더한 게 뭐가 되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두 개를 지금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 잘못 본 놈들 일단 빼고 잘 본 것들 통해서 식을 뽑아내자. 뭐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2차 방정식의 옳은 근을 구하시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되게 많이 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뭐를 많이 물어보냐? 선생님, 이게 옳은 근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게 지금 A, B, C니까 미지수가 몇 개죠? 3개니까 선생님 식이 3개 나와야지. 식이 3개 나와야지 선생님 2차 방정식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식이 2개밖에 나오지 않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근데 이러면 A, B, C를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2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일단은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는 될 수 없냐?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A가 0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A가 0이 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 미지수를 남겨놓을 때 누구에 남겨놓냐? 아는 놈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이렇게 소거시킬 때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약속이 있어. 누구를 사이에 놓는다?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놈을 사이에 놓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사이에 놓는 게 맞는 거야? 성윤아? A를 사이에 놓는 거야. 내가 아는 정보가 A밖에 없어. 그래서 이 B나 C를 A로 표현해야 돼. 우리가 대입법을 쓸 때.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 왜 미지수를 없애는 거야? 미지수를 없애야 돼. 그래야 우리가 더 식을 더 간결하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지수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남겨놓을 거냐면 A만 남겨놓을 거야. 봐봐, 첫 번째 식에서 봐봐, 이게 마이너스 12는 A분의 C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죠? C는 마이너스 12A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C 대신에 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야. 더하면 몇이 되죠? 4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게 B를 남겨뒀다고 지금 마이너스 1 곱하면 B는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하고 C를 없애버리는 거야. 누구로 대체를 시키냐? A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자, 그럼 2차 방정식 만들 수가 있죠. 자, 넣어볼게요. 자, AX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4A 집어넣을 거야.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난 A를 모르지만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냐? A로 약분할 수가 있는 거죠. A 약분의 근거가 누구냐? A는 0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A로 약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로 약분하게 되면 A가 사라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뚝 나온다는 거죠. 뚝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못 풀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못 풀 이유가 없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 했다가 안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죠?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딱 봐도 인수분해가 돼요. x-6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근이 나오죠. 제곱된 거는 6 또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이제 잘못 본 것들을 빼서 B랑 C를 A로 바꾼 다음에 A로 나눠서 2차 방정식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긴 하지만 식은 2개면 충분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풀려고 시키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쭉쭉 풀어준 거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왜 저렇게 풀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문제를 왜 저렇게 접근했을까?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심심해서 푼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9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근에 관련된 게 나와요. 다 근과 계성기술한 문제예요. 지금 근과 계성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제일 핫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두근의 B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그럼 이 두근의 B가 2대 3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 근을 2알파, 3알파로 쓴다는 거야. 두근의 B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미지수가 날아간 거지. 두근의 B가 2대 3이라는 걸 주자마자 2알파, 3알파 쓰게 되면 결론은 이제 미지수 몇 개 남게 되냐? 자, 미지수 몇 개 남게 되냐? 알파랑 K밖에 안 남아요. 지금 두근의 B가 2대 3이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 준 거야. 이 정보 때문에. 왜냐면 원래 들을 때 어떻게 써야 됐죠? 그 두근을 아무것도 모르면 뭐라고 써야 됐지? 우리 알파, 베타라고 썼지. 미지수 하나 늘어났지. 근데 2대 3이니까 알파랑 알파만 곱해줘가지고 2알파, 3알파라고 되니까 미지수 하나 준 거야. 베타가 사라진 거야.
그럼 선생님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야. 왜 끝났냐라고 묻는다고 치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식이 무조건 몇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근데 미지수가 몇 개밖에 안 남았죠?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야. 무조건 풀린다는 거지. 왜냐면 근과 계수를 쓰면 식이 두 개가 무조건 나와요. 근데 미지수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무조건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두 분의 합을 구해요.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5K가 되겠고요. 두 분의 곱을 구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게임이 끝난다. 그 얘기. 끝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알파는 5K니까 알파랑 K랑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알파랑 K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K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미지수 뭐냐? 우리 성윤아. K? 그러면 이 알파 대신에 K로 넣을게. 왜냐면 K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 대신에 K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6K 제곱이 되는 거야. 6알파 제곱인데 알파 대신에 K로 바꿀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옮겨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되죠. 안 되게 주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두 개가 나오죠. K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네? 실수 조건이요? 그럼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지금 두 개가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답은 두 개가 다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선생님 알파 남기가 K 남길까요? 뭐 문제에서 뭐 남기기 구하라고 하면 남기면 되겠죠? 알파 베타 같으니까 뭐 K 같으니까 K로 바꿨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 통해서 대입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죠. 알파 대신 K 집어넣어가지고 6알파 제곱인데 알파 대신 K 집어넣어서 K 제곱에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조건이 이번엔 두근의 B가 2대 3이었는데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이 조건을 막 지만대로 바꿀 거야. 근데 조건의 주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개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근에 대한 조건이 주잖아. 뭐 봐봐. 되게 조건이 되게 많아. 뭐 2대 3으로 줄 수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또 뭐라고 줄 수 있냐? 두 번째 보면 알겠지만 두근의 차가 4라고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들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결론은 미지수 하나가 날아가는 효과를 주는 거야. 왜냐면 알파 베타라고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미지수가 사라지는 거지. 결론은. 그러니까 이 결론은 미지수 하나 줄이는데 영향을 줬다 이거야. 어떻게 줬어도 그 영향이 그거라는 거야. 미지수 하나 날아간다. 그래서 결론은 2번을 가게 되면 이제 2x 제곱 플러스 k-4의 x에다가 마이너스 6인데 두근의 차가 4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근을 어떻게 놓으면 된다? 근을 어떻게 놓으면 되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랑 놓으면 됩니다. 왜냐면 두근의 차가 4니까 뺀 게 4라는 얘기예요. 두근의 차가. 그러니까 하나를 알파로 두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근의 차가 4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미지수 하나 날라갔다 안 날라갔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또 미지수 몇 개 남았죠? 또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또 근과 계수 관계 때문에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식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니까. 왜냐면 미지수 계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풀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계산만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의 합을 또 구해요.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4는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두 분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각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사실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알파가 나와요.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나온 거를 여기다 넣는 거죠. 넣어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개해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가 되겠고 이걸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이 돼서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알파 값이 나와요. 알파 플러스 1하고 알파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알파는 두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또는 마3이 됩니다. 그래서 다 대입해서 K 값을 두 개 찾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보면, 여기 이제 계산해보면, 2알파 플러스 4가 되겠고요. 2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1을 곱해요. K 값을 배워봅시다. 1을 곱하면 4알파 플러스 8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겠고, 다 넘겨요.
그럼 4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k니까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k값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오죠? k값 0인가요? 첫 번째 k는 0이 됩니다. 두 번째 마삼 대입해요. 마삼 대입하면 12 빼기 4니까 8이죠? 두 번째 k는 8입니다. 이게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론은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산문제에서 무조건 풀린다, 안 풀린다? 무조건 풀린다는 거야. 이런 조건들이 다 미지수 날릴 때 쓰는 거예요. 다. 미지수 날릴 때. 두근의 차가 다다. 두근의 b가 2된 합니다. 결론은 미지수가 하나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나온 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끝까지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몇 번에 있냐. 지금 187페이지에 몇 번 문제겠죠? 9-4번 문제가 있죠. 요걸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 네, 4번까지 하고 조금 쉴 텐데. 자, 이 9-4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응용되는지 잘 보세요.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3nx 빼기 m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에요. 미지수는 m 값을 줬어요.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있는데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을 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다라고 줬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결론은 몇이다? 11이라고 준 거예요. 그때 m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배웠겠지만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냐? 더하기랑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곱하기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로 엮여질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이면 99.9%예요. 왜냐?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나와도 결론은 이걸 찾아내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문제에서 아무리 우리 꼬셔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3m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고 했다는 거는 m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다. 그래서 이제 뭘 쓰냐? 자, 이 식에서 결론은 뭐를 써야 되냐면 알파 베타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되는 거죠? n 값만 남아야 되잖아.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왜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파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뺀 거죠? 2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3m이에요. 3m의 제곱인 거예요.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게 몇이다? 1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게 되는 거죠? m 값만 남게 되겠고 m 값만 남았을 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m의 어떤 값을 찾아야 되냐? m의 음수값만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는 걸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n 값도 음수라는 걸 준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9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는 11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2차 방정식 풀면 9m 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거죠. 웬만하면 이런 문제들은 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되겠죠요. 그래서 이제 뭐 m하고 9m 쓰고 여기 마이너스 7 네,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1하고 9m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럼 m 값은 두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또는 9분의 7인데 m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살아남다? m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누구만 살아남다? 마이너스 2만 살아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근각에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m 값도 음수가 된다는 거죠. 뽑아낸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겼다? m만 남겼다. 근데 그때 없어지게 할 때 어떤 거를 썼다? 곱셈공식 변형을 썼더라.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곱셈공식 변형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문제 풀 때 그냥 기본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뭐 얘기하지 않아도 언제든 쓸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3m 집어넣고 알파 베타 대신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됐다. 그럼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m 값은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1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봅시다. 대표 10번인가요? 몇 번이냐? 10번? 여기 근각 계산계 문제가 많죠? 그 얘기는 당연하겠지만 어디가 메인이다? 근각 계산계가 메인이다. 그 얘기죠, 결론은. 딱 봐도. 자, 이번에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하는데 막 그림이 막 바뀌어요. 아주 신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이 뭐로 바뀌었냐? 두 근이 바뀌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바뀐 거죠. 이때 뭐를 만들어내라?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 거꾸로 하는 문제죠. 결론은 이게 거꾸로 나오는 문제예요. 이제 근이 바뀌면서 거꾸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뭐를 구해야 되는 거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두 근의 합은 뭐냐? 근이 바뀌었지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요. 이렇게. 두 근의 곱도 구해요. 이걸 구한 다음에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알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이 되겠고요. 얘는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불이에요. 맞불이니까 2차 방정식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두 번째로는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바뀐 거예요. 두 분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바뀐 거죠. 마찬가지로 구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또 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은 얘예요. 결론은. 두 근의 곱은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통분해서 구하면 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 있으니까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맞불이니까 부호 바뀌어요. x제곱이고 얘 부호 바뀌면 2분의 3x 얘는 부호 똑같이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다.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뭐만 곱하면 된다? 여기다 이제 최고차항 2니까 2만 곱하면 된다 안 된다? 되겠다. 최고차항 개수 2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답은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겠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또 문제들이 뭐 어려운 문제들이 뭐 10-4번에 또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뭐 또 잘 풀어보면 뭐 구할 수도 있겠죠. 근각계산기 잘 써서 구하면 아마 이건 엄청나게 어렵다고 보진 않으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표 11번 여기도 별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표 11번 문제가 압도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 지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대표 11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겪어야 할지 볼게요. 자, 몇 개 풀어줄 건데 fx라는 게 0이에요. 이게 함수죠. 이 두 근이 합이. 이거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내가 지정하는 거야, 알파 베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근은 뭐를 구한 거냐면 x에 들어가는 값을 구한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f 알파랑 f 베타는 0이 되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특정한 근에 대해서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근은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냐? 항상 근은 x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항상 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 두 군의 합을 뭐라고 줬죠? 문제에서 5라고 줬고요. 두 군의 곱이 4라고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게 지금 첫 번째야.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 바뀌어요. 근이 바뀌어. 왜 바뀌냐? f의 3x-2는 0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자, 새로운 방정식이 나오는데 결론은 여기서 뭐를 찾아내냐면 근을 찾아내야 돼. 새로운 방정식에서 새로운 근을 찾아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근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냐?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야. 뭐를 구한다고? 참이 되는 x값. 그러면 봐봐. 이 자리가 뭐가 돼야지 0이 나오냐면 이 자리가 알파랑 뭐가 나와야지 0이 되는 거야? 베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3x-2가 알파가 돼야지만 이게 0이 나오는 거야. 그때 뭐를 구해야 된다? x를 구하는 게 근인 거야. 항상 생각하세요. 근이라는 거는 어떤 이지수를 구하는 거냐?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의 근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참에 대한 x값을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3x-가 또 뭐일 때도 0이 되죠? 베타일 때도. 이때 x값을 찾으면 그게 근인 거야. 그때 x값을 찾으면. 그게 참이 되는 x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겨서 3x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럼 x는 뭐가 되죠? 3분의 알파 플러스.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근인 거죠. 얘가 근이에요. 3분의 알파 플러스. 이걸 잘 못 구해서 힘들어요. 참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상한 값을 막 구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되겠어? 넘기면 3x는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그때 x는 뭐가 된다? 3분의 베타. 이게 또 근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두 군의 합과 곱을 구하라. 이거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결론. 합과 곱.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됐대. 근데 문제 좀 바꾸면 이렇게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f의 x 플러스의 0이 근이 알파 베타다 붙여봐. 그러면 얘가 뭐가 될 때 0이냐면 여기다 알파 들어가 베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f의 알파 플러스라고 f의 베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값이 알파 플러스 1이 됐을 때가 x값을 구해야 돼. 이렇게 됐다고 치면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근이라는 거는 x값에 들어가는 거고 근에 대해 찾으라고 할 때는 x값을 찾는 거야.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야. 항상 얘기해주세요.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변형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뭐냐?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요. 이렇게 두 분의 합이 되겠죠? 그럼 통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었죠? 아까 전에? 5였잖아. 3분의 5 플러스 4니까 3이 나온다는 거죠. 두 분의 합이. 두 분의 곱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랑 3분의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되죠. 9분의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알파 베타 2 알파 2 베타니까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전개하면 이거 하려고 우리가 배운 거죠. 다항식 연산을. 그럼 9분의 알파 베타 몇이었죠? 4죠? 여기 알파 베타 5니까 5이 10 9분의 18이 나오니까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몇이다?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근을 먼저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먼저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돼. 이걸 은근히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풀어보라고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면 첫 번째 11-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1번을 지금 풀어보라고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 풀어보라는 거 시킨 거예요. 왜냐면 얘를 은근히 잘 못 풀어요. 얘를 되게 어려워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고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예요. 11-1번. 되게 많이 질문이 나옵니다. 풀어주세요. 모이크는 알파 베타라고 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5
f의 4x 마이너스 0의 근을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구했으면 잘 구한 거고요. 이렇게. 일단 근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근을 찾은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야 될 때 생각보다 잘 못 찾아요. 되게 헤맵니다. 조금 변형시키면 더 못 찾아요. 상당히 지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1번도 풀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되게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11-4번은 뭐가 더 바뀌었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뭔가 더 바뀌었는데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더 뭔가 바뀌었어요. 더 변형이 또 일어났어요. TF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11-4번은 자,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이 줬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고 줬고 일단 근도 줬어요. 근은 알파 베타라고 줬고요. 이제 뭐 근각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여기까지는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썼다고 쳐요. 이제 문제는 뭐냐? 2차식이라는 게 있어요. 몰라요. 뭔지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이 fx라는 2차식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f 알파를 근에 넣잖아? 그 다음에 f 베타를 집으로 넣잖아?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근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넣었더니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2차식에서 알파 베타는 근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면 근이 됐었으면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2가 나오는데 일단 근은 아니야. 알파 베타가 2차식에서. 그때 fx가 2차식인데 이 x제곱의 개수가 몇이래? x제곱의 개수가 3이래요. 3이라고 했을 때 뭐를 구해라? f-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얘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근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잘 보세요. 내가 식을 변형을 시킬 건데 이렇게 변형시킬 거야. 이 fx라는 식 대신에 gx라는 식을 만들어낼 거야. 뭐를 만든다고? gx. 근데 gx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놨냐? fx 빼기 2라고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식에서 gx라는 식은 fx에서 2를 뺀 거야. 근데 잘 보세요. fx가 2차식이잖아. 2차식에서 2를 빼도 당연하겠지만 2차식이에요. 뭐 바뀔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왜 2를 뺀 걸로 gx를 뒀냐라고 하는 이유는 fx에서는 알파 베타가 근이 안 됐지만 gx에서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거야. 왜냐면 봐봐. 내가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잖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g 알파는 f 알파 빼기 2가 되겠죠. 근데 f 알파가 아까 몇이었죠? 알파 뭐라고 했죠? 0이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죠. 당연히 g 베타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지만 f 베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gx에서는 알파 베타가 뭐가 된다는 거 알수 있는 거야? 근인 거야. 이 gx에서는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가 된다.
왜냐면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준 이유는 이 fx식을 변형을 시켜서 근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왜냐? 근으로 만들면 우리가 풀기가 쉬우니까. 식을 변형시켜 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놓은 이유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죠. 당연하겠지만 이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gx는 근과 계승계를 알고 있잖아. 알아 몰라? 두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잖아. 그럼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gx라는 거는 fx-2인데 얘는 결론은 이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럼 이제 근이 알파 베타인 거니까 gx의 근은 알파 베타니까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요거의 구호를 반대로 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면 2차 방정식 만들 수가 있었죠. 지금 맨날 그 짓 했어요.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x제곱 여기 곱 반대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만들 수가 있고 맞죠? 최고차항에서 몇이라고 했죠? 3이라고 했죠. 당연하지만 fx가 최고차항이 3이면 gx도 최고차항이 3인 거예요. 2를 빼봤자 안 바뀌어요. 그래서 3을 곱한 게 바로 뭐가 된다? g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gx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됐으니까 근거 계산과 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gx는 사라지고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 누구를 볼 거죠 이제? fx를 볼 거야. 그러면 fx를 보려고 그러면 이 2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성윤아 2만 우변으로 넘기면 끝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gx가 이거지만 gx가 fx-2인 거야. 그럼 fx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f-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만 넘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럼 fx는 뭐가 나오냐?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얘만 넘기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끝이에요. 이게 fx다. 이것만 우변을 넘긴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fx 구하려고 한 거니까. 왜냐면 gx가 궁금한 게 아니라 fx가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x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졌죠. 곧바로 근이 안 되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서 근이 되도록 찾아내야 되겠고 이런 변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f-1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 더하기니까 5네. 5, 15 더하기 2가 되니까 17이 된다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형이 더 들어갔죠. 더 어려워진 거예요. 문제가. 얘네 도전하고 약간 결이 다르죠? 일단은 대표 12번은 이것이 많이 됐으니까 빡세게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11번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보고 내가 직접 풀어보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뭐 듣고 넘어가면 고등학교 수학은 망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또 몇 개 섞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혼자 풀지 마시고 이제 배운 거를 수업에 항상 들은 다음에 항상 보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P강은 여기까지.